4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에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30대 디지털 부자가 3년 새에 10배가 급증했다. 미국 주식 투자 선호하고 채권 꺼린다.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평균 투자 자산 금액은 4.3억, 평균 연령은 46세이다. 주식 투자나 스타트업 창업으로 신부유층 올라선 30대와 40대가 많아졌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요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사이에 이 제목이 바뀔 거고요. 이 그림이 완전히 패러다임에 있어서 역사가 바뀔 겁니다. 어쩌죠?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부자들은 뭐죠?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그중에 대한민국에선 부동산 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왜? 30년 동안 부동산 불패였기 때문에. 연령대가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해외 주식 투자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3040이 찔끔 있어졌다 그거죠. 자, 여기서 과연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앞으로 코인 부자는 쏟아지게 될 겁니다. 코인 부자. 다만 이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자금의 이동은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은 2008년도, 2023년, 15년이 지났죠? 2008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 연준의 자산은 4조 2천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러고 나서 천문학적인 돈이 시장에 풀렸죠. 그때부터 시장은 또 달려나갑니다. 미친 듯이 주식시장 기준으로.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죠. 이때 투자가 됐었다면, 다만 이때는 기득권만 투자가 됐었죠. 이미 비트코인 또한 선점이 끝났죠. 이더리움도 선점이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지만 JP모건, 컨센시스 다 이미 물밑에서 작업이 끝났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제도권에 흡수가 되는 과정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자, 그때는 개인 투자자가 코인에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이게 가치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극소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코인에 투자했지만 떠나갔습니다. 왜? 블록체인과 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갔죠. 많은 이들이 이제 진정한 코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투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매매가 아닌 투자. 여기에 훌륭한 가치에, 지금 XRP를 좀 언급드리죠. 지금은 똥값이지만 다이아몬드를 능가할 로또 곱하기 100배의 파괴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끝판왕이자 그리고 다음 문명의 중심지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여기에 장기간 투자를 한다면, 더불어서 비트코인 또한 큰 그림에서 100억이 넘어간다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 또한 지금 가격에서 100배가 넘어간다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률보단 이더리움 상승률이 더 크겠죠. 다만 XRP가 메이저 중에서 못 올라갔죠. 그리고 알트가 아닙니다. 얘는요. 마지막에 1위로 올라서게 될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섹터별 1등에다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어요. 영지식 증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 필요해요. 블록체인에다가 입혀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표주자, 저장성 코인의 대표주자, 그리고 그레이스테이크 포트에 있는 그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라. 그리고 메이저, 중국의 1등, 인도의 1등, 각 섹터에 있는 1등 코인들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라.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부동산에 50년 전에 투자했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강남 부동산. 장영자 이분이 계셨죠? 강남 부동산을 개발하셨던 분이죠. 이거의 파괴력의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에 30년 전에 투자했던 파괴력 이상을 보일 거라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지금의 이 부자의 역사의 그런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다음번 문명에서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갈까요?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갈까요? 채권이 미친 듯이 올라갈까요? 또는 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갈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채권 투자는 꺼리고 있죠. 잘 모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고금리죠.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한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겠죠.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채권 가격은 급등합니다. 또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채권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리고 경기와 채권 가격과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다 매크로와 경기와 함께 노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또한 우리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한,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의 추월 사선에 편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에서 내리지 않기시길, 그리고 그 목표를,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를 진심으로.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3,850만 원 언저리, 3,9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4천만 원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 10% 가까이 반등 나왔다가 현재 이 상태에 있어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미국 은행 위기의 재점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 아니야?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 숏 스퀴즈,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부분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부분은 뭐다? 시진핑 젤런스키 첫 통화, 중국 우크라이나의 평화 특사 파견한다. 젤런스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을 키우로 초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기대감이 찔끔, 아주 찔끔. 실제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코인 가격은 폭등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겠죠. 더불어 주식시장 또한 왜 그럴까요? 얘가 물가 급등의 바로 주요 첫 번째였기 때문에. 시발점은 코로나였다. 시장은 코로나로 중국이 잠겼다. 전 세계 공급망이 다 잠기면서 공급이 축소가 되고 가격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에너지가 마련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돌아가고 해방이 되고 있죠?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방이 아니라 해제겠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합의가 되게 되면 물가는 지금보다 더 꺾이겠죠. 그러면 연준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금리를 0.25% 올리건 동결하건 이미 이 이슈는 지나간다. 증시와 코인 시장에 급등이 연출된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가 또 맞물리겠죠. 코인 자체,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게 제가 그려나가는 2023년의 본격적인 반등의 중심, 바로 카테고리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격도 254만 원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서 현재 그 위치. XRP는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현재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얘는 소송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시장의 영향과 따로 놀기도 할 겁니다. 왜? XRP는 실제 금융기관에 또는 진짜 거액결제용 CBDC의 중간 브릿지로서 국경 간 결제의 연결, 송금과 환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10년 이상 깔아왔기 때문에 어느 기간점에선 시장과 달리 움직이겠죠. 얘는 소매용이 아니라 도매용, 바로 그들 간의 인프라에 깔려나가는 심장에 있는 그런 가치의 대상입니다. 고로 CME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5월 미국 기준금리 0.25% 인상 확률 73.2, 동결 가능성은 26.8이다. 0.25%를 올리건 동결을 하건,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시진핑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합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연준에 대한 이슈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자,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이어가 지금은 미국의 중요한 순간이며 의회가 나서야 될 때이다.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를 보고 있으며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도 보고 있다. 고로 암호화폐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죠. 의회가 나서야 될 때이다. EU, 홍콩, 싱가포르, 중동은 암호화폐 규제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금 뒤처져 있다. 소송에 대한 계속해서 명확한 방향성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XRP, 크립토가 법정에서 승소할 것이며 존 디튼 변호사는 두 가지 주요 이유를 주장합니다. 디튼은 암호화폐 산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초기 입장을 유지합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SEC의 규제 명확성을 위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길 것이라는 이전 예측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승리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길 것이라는 초기 입장을 유지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SEC는 법을 편들지 않습니다. 둘째, SEC가 지난 6년 동안 만들어낸 사실은 SEC를 지는 쪽으로 만들었다. 대법원에서 리플이 승리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SEC의 총체적인 과잉 접근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규제 당국은 대법원에서 6건의 소송에서 5건의 손실을 보았고,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도리티는 대법원에서 SEC의 연패를 강조했다. 고로 전반적으로 리플과 XRP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규제에 대한 명확성,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그널로 간주가 되겠죠. 차분하게 지켜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SEC가 기소한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넘어서 메가 팽창합니다. 1000배 이상 팽창합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SEC가 기소를 할 때마다, 악재가 나올 때마다 바로 캐시우드는 떨어질 때마다 매입을 지속합니다. 우리도 시장이 흔들거릴 때마다 이걸 컨닝해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섹터별 1등 코인들을 매입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결과는 고속 추월 차선에 탑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XRP 가격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서 크립토 불림의 패턴 분석이에요. 자, 보면은요. 2017년도에 자, 에너지가 응축됐죠.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에 거래량이 동반됐겠죠. 그럼 빵 친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은 높여가고 있지만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여기서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크 디펜더님께서 비슷한 패턴 분석이에요. 2017년도에 밑에 여기서 어떤 그런 시그널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번 터집니다. 720배. 그리고 2020년 어느 기준점이죠. 한번 터졌다. 10배. 그쵸? 한번 빵. 2023년도 마찬가지의 시그널 속에서 여기서 터질 때가 됐다 하면서 빵. 10배면은 3.33달러, 100배면은 33달러, 1000배면은 333달러입니다. 자, 이거는 SEC와 소송, 이 부분이 명확성을 가르면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그려질지, 자, 어떤 흐름이 그려질지 무척 기대가. 소송이 끝나기 전에 거래량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XRP 가격 예측, 고래가 매수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끼리 손바뀌 나온 그들끼리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바꿔낼 수가 없어요. 이미 10년 이상의 인프라를 깔아왔습니다. 스위프트 2.0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그 세상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종이화폐, 달러의 100년 역사가 끝나가고 있죠. 미국을 기준으로 한 달러의 힘을 빼나가면서 현재 그 밑그림이 계속 대중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잠갔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거기에 맞춰선 금리와 다시 한번 생산 경제와 실무 경제가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의 파동은 가상 경제로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효기 시장의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XRP는 그 중심에 있다는 부분. 가상 자산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드렸던 부분 있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0대 디지털 부자. 미국 주식에 미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플랫폼 기업 계속 성장해 나가겠죠. 배당도 주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파괴력이 셀까요? 아니면 코인에서 나오는 파괴력이 셀까요? 아니면 전 세계 대체 투자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파괴력이 클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전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디어에서 3년에서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는 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바로 지면지를 대체하게 되는지 그때는 늦죠.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